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핵안보와 핵생물 무기 담당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가 핵안보청장 지명자는 북한의 핵 비확산 문제가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면서 핵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원자력 기구 등과 협력해 기술적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질 흐루비 미국 에너지부 차관 겸 국가 핵안보청장 지명자는 핵 비확산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도전인 나라로 러시아 외에 중국과 북한을 꼽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관련 운반 시스템을 포함해 핵무기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흐루비 지명자는 특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 답변을 통해 취약하고 과도한 방사능과 핵물질을 최소화하고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방사능과 핵물질이 확산 행위자나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흐루비 지명자는 이어 이란과 북한이 확산 방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위협에 지속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히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규정을 어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과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국가핵안보청 수석 부청장 지명자도 이날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핵 비확산 문제의 3대 과제로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꼽으며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들의 위협을 해결할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준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보라 로젠블룸 국방부 핵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테러리스트 조직이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로부터 핵무기 구입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민간용 핵물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something I believe appropriately we do need to be concerned about and is part of the reason that there needs to be emphasis put on securing nuclear materials, civilian nuclear materials throughout the world, particularly as we see the use of nuclear energy. 이날 청문회에선 한반도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준비태세 개선을 지적한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관련 백신 구입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중단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로젠블룸 지명자는 합동군이 생물무기뿐 아니라 대량살상 무기로 인한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준되면 국방부의 관련 프로그램 중단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메이어 국방부 특수작전 저강도 충돌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 억지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2018년 국방전략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어 지명자는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중국은 직면한 위협이고 러시아, 북한, 이란은 진전되고 끊임없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커지는 군사적 역량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7일 미국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영내 동맹과 협력국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는 야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불안정을 야기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들을 완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외교를 우선시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새로운 국방 예산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의 커지는 탄도미사일 역량에 미국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동맹, 협력국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이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취약한 주민들과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며 군사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쿼드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관심이 있으며 중국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26일 미국 스탠포드대가 주최한 화상회의를 통해 중국은 관여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에 대항해 쿼드의 위상을 강화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쿼드는 가입이 제한되는 일부 국가들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며 쿼드에 관여하고 미국과 공조를 원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미국식 민주주의 운영 시스템은 미국뿐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 의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응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확산과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쿼드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한국과 유럽 국가들을 언급해 이들의 참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간부 출신인 아버지와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남매가 북한에서는 몰랐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을 탈북 후 정착을 하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느낀 자유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끼지 못한 것이라며 그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서연 씨는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의 삶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겐 자유나 권리에 대한 개념이 없고 심지어 독재 정권에 산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I didn't know what the freedom means and the rights means, and then I didn't know the North Korea is actually a dictatorship. I never suffered from hunger in North Korea, but I didn't have the full freedom as the other international society enjoy.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 리정호 씨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함께 2014년 10월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망명한 이서연 씨는 탈북 후 1년간 한국에 머물렀을 당시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다며 북한이 사회주의 대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면 북한 주민들도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오빠 이현승 씨는 북한군에서 3년 넘게 복무한 뒤 중국의 동북재정경제대학에 유학을 갔을 때 중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에 놀랐었는데 나중에 한국에 가보니 한국 사람들은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defected in 2014 and I realized South Korea has more freedom and then more joy to enjoy in your life. And then all thi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n those freedom they have is not came from the government. 이현승 씨는 그러면서 신변 보호 문제로 가족 모두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후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와 삶의 질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Life in United States is like ocean, and then life in South Korea is like a river, and the life in China is like a stream, and the North Korean life is like a pool in terms of like freedom and then life quality. 최근까지 북한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로 활동했던 이들은 가까운 지인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사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당하는 것을 목격한 뒤 탈북을 결심했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며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탈북남매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는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북한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선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폴 라카손의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사이버가 새로운 전략 환경을 조성했다며 현재 미국과 동맹이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은 사이버 공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카손의 사령관은 27일 미군 통신전자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두 국가 외에도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히 북한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엔 제재를 피해 불법적으로 금융기관에 침투해 재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카손의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 영역, 학술기관 등과의 범영역적 통합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 문제를 다루는 테러 자금 담당 차관보에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부장관 고문이 지명됐다고 26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재무부에서 테러 금융정보 차관과 테러리스트 자금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부의 선임 고문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에서 에너지와 경제, 안보 프로그램 국장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상외교 진행 당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성급하게 써서는 안 된다며 제재 완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미국 평화연구소 토론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고문을 통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확산과 관련된 불법 금융활동에서 가장 정교한 범죄 국가 행위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